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은호 말이야. 은호. 자신이 과거에 끊어냈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아들 성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처음엔 거슬렸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품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내 곁에 두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성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재의 진심을 이용해 은호를 붙잡고 동시에 스스로의 과거를 봉인할 기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한 수. 성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은호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누군가의 판 위에 올라서 있었는지. 그리고 지혁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밀려나고 있는지를. 성인은 오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속셈이 감춰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 채 저녁 식탁 위에는 평온한 공기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녁 식탁에 앉은 성인은 성재를 슬쩍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은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워낙 단단하게 지켜온 자리니까 내가 당장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 성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성인은 고개를 저으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회사 일은 아버지가 아직은 잘하고 계셔. 일이 꼭 회사 일만 있는 건 아니지. 다른데 신경 쓸 일도 많잖아.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성재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은호 말이야.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성재는 손에 쥔 젓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 보이니까 챙겨주고 싶은 거죠. 성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 굳이 숨길 필요 없어. 오히려 좋은 일이지. 난 내가 그렇게 진심을 쓰는 게 고맙기도 해. 성재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성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에 직접 들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인은 은호의 카페에 들러서 작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고가의 유리 장식품이었는데 은호는 당황하면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성인은 자연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가게가 참 따뜻하네. 성재가 여기에 자주 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은호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웃어 보였습니다. 성재는 뒤늦게 카페에 들어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은호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낯설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지나는 길에 은호 씨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그럼 난 이제 가볼게요. 은호 씨 우리 성재랑 같이 밥 좀 먹어줘요.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요. 성인은 미소를 띤 얼굴로 돌아갔죠. 남은 둘에게는 갸웃하며 어색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성의 말의 의미를 성재는 알고 있었죠. 며칠 후 성인은 또 다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는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은호를 초대했고 성재에게도 동석하라고 했습니다. 은호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호의를 거절하긴 힘들었죠. 자리에서 성인은 은호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성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재는 원래도 사람 챙기는 걸 잘했어. 예전에도 그렇고. 은호 씨랑 있으면 훨씬 편해 보이더라. 성재는 당황해 얼굴을 붉혔지만 은호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제가 고맙죠.
식사 자리 내내 성인은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비워주기도 하고 은호가 이야기할 때 성재가 맞장구 칠 기회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성재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진심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끌어다 붙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놓아버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만들고 성재가 나설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곤란해하는 은호를 보며 성인은 일부러 성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손 쓰면 금방 해결될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듯하지만 만들어진 상황에서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죠. 은호의 미소를 보며 성재의 가슴은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성인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속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며느리로 들이면 자신의 과거도 가려지고 아들의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계산된 판이었습니다. 성인은 누구보다 느긋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도 성재도 아직은 그 흐름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혁이었습니다. 지혁 또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었죠. 이 또한 성희의 계획이었죠. 지혁은 처음엔 그냥 성재 어머니의 지인 모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은호가 성재 곁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은근한 미소. 지혁은 차가운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지만 속은 점점 끓어올랐습니다. 은호는 분명 자신에게 마음을 닫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지혁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틈새를 성재가 파고드는 듯 보였고 그것은 지혁에게 견디기 힘든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혁은 일부러 성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은호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별 의미 없어. 하지만 지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의미 없다는 내 말이 나는 더 신경 쓰인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혼자 거리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성재냐? 왜 하필 그 녀석 옆에서 웃고 있는 거지? 지혁의 마음에는 은호를 향한 연민과 애틋함, 그리고 성재와의 오래된 우정이 충돌하며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 성희가 만든 작은 판 위에서 세 사람의 관계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희가 차근차근 두 사람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동안 은호와 성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성재를 좋은 선배로 생각했지만 힘들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기계가 고장이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성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재를 불렀습니다. 내가 좀 가봐. 은호 씨 혼자서는 힘들 거야. 사람을 부르면 될 일이었지만 성재는 지체하지 않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며 땀 흘리는 성재를 보며 은호는 고마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도저히 못했을 거예요. 성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그런 말 하지 마.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은호의 눈빛은 감사였지만 성재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혁이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우연히 들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게 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가슴속에 묘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은호가 자신과 있을 땐 좀처럼 웃지 않던 표정이었는데
성재 앞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어났던 겁니다. 지혁은 괜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해? 재밌어 보이네. 성재는 당황해 손을 멈췄고 은호는 웃음을 거두고 대답했습니다. 아, 지혁 선배. 그냥 기계 고쳐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은호 힘든 거 챙겨주는 건 좋은데 괜히 오해 생기지 않게 조심해. 성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해라니. 지혁이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은호랑 가까워진 게 불편하니. 은호는 두 사람의 대화에 불안해하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싸울 일 아니잖아. 하지만 이미 두 남자의 눈빛은 팽팽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성재를 향한 불신과 질투로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성재는 그 시선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속으로는 씁쓸한 자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밀어냈는데 이제 와서 붙잡으려 하니까 이미 늦어버린 건가. 그런데 성재한테 뺏기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지혁은 다음 날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 성재랑 요즘 자주 만나더라. 난 그냥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잠깐의 호의일 수도 있어. 은호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둘이 친구 아니에요?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은 사실 단순히 은호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성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싫어서였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마음에도 혼란이 생겼습니다. 지혁의 말은 못마땅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희는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은호는 성재 곁에 조금씩 더 머무르게 되었고 지혁은 불안과 질투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그 틈을 타 조금씩 더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속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은호를 며느리로 들이면 성재의 마음도 만족시키고 오래전 숨긴 비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절대로 드러나선 안 됐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모든 판은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균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희는 은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 조언을 듣고 싶다는 핑계였죠. 은호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성희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은호는 넓고 웅장한 분위기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희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와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내가 보는 눈이 좋으니까 집안 분위기에 조언을 듣고 싶었어. 그 순간 거실에서 영나와 박진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은호는 순간 얼어붙었고 성재도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은호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 앉아. 소개할 사람이 있어. 여긴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막내 영나야. 이쪽은 내가 요즘 자주 도움받고 있는 은호 씨.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석은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눈빛은 잠시 은호를 스쳐 지나가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반갑네.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무조건 환영이지. 영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 은근한 호감이 담겼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챙기시는 분이라면 분명 특별한 분일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냥 카페 일을 하면서 도움을 조금 드렸을 뿐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석은 은호를 향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페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네. 성재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더 든든하지 않겠어? 영나도 거들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빠랑 같이 있으면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희는 그 모든 분위기를 의도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은호를 가족 앞에 내세우며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스며들게 하려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다정한 웃음을 띄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씩 은호를 이 집에 스며들게 하는 거야. 잠시 뒤 성희는 은호와 성재를 일부러 거실에 남겨두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방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올라갈게. 너희끼리 편하게 얘기하고 있어. 남겨진 은호와 성재는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좀 낯설지? 성재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많이 다른 세상 같아요. 한편 성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또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은호를 연결하는 게 한 축이라면 영나를 재벌가와 결혼시키는 건 다른 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갈래로 동시에 판을 굴리면 자신이 지켜온 지위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영나야, 이번에 현유 패션 대표님 아들이 귀국했대. 내 나이 또래고 인상도 참 반듯하더라.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해. 영나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더니 웃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얘기예요? 저 아직 공부도 해야 하고 전시 준비도 바쁘다니까.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건 핑계지. 사람은 결국 어떤 자리에 서느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앞으로 지킬 자리도 다 그 선택에 달려 있어. 박진석은 옆에서 크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는 거지. 영나, 너도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지. 성희의 말에 힘이 실리자 영나는 더 이상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억눌린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답답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환이었죠. 며칠 뒤 성희는 본격적으로 현유 패션 쪽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나는 드레스를 차려입고 억지로 준비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는 지환을 보자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빠, 오늘도 가야 하는 거겠죠? 영나가 작게 내뱉자 지환은 잠시 멈칫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사모님이 준비하신 자리잖아. 그래도 다음부턴 싫음 싫다고 말해. 말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영나의 가슴은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정적이 더 길게 이어지자 영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환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어. 근데 내 입장에선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더라. 그 한마디가 영나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공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영나는 건너편 남자의 미소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공허했고 시선은 자꾸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지환에게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성희는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괜찮았지? 내가 마음만 열면 금방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야. 현유 패션 쪽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 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대답을 건넸습니다. 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빛나는 유리창에 비친 모습은 재벌가 딸로서의 완벽한 외형이었지만 그 안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운전석에 앉은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 너머로 스쳐간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지환이 차 문을 열어주자 영란은 잠시 그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심을 이제는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영란은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성희는 뒤늦게 따라오는 영란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영란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짜놓은 계획이었으니까요. 성재는 은호와 영란은 현유 패션과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게 완벽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른 채 영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에서조차 떠오르는 건 현유 패션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늘 묵묵히 곁을 지키던 지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영란 자신도 점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성희로부터 이 마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화려한 날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